재테크에서는 흔히 시드머니라고 불리고 있죠. 작고 소중한 나의 월급. 하지만 연봉을 올린다면 크고 듬직한 나의 시드머니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재테크의 근간이 되는 연봉을 올리는 방법에 대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도대체 왜 연봉을 올려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재테크요? 겁나 쉽죠? 부동산 저기 하나 사시고, 저의 추천 종목 좀 사시고, 코인은 지금 바로 사세요. 아, 그런데 혹시 영끌은 하면 안 되지만 시드머니는 있어야 돼요. 수많은 일반인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죠. 누군가는 학자금 대출, 누군가는 생계를 위하여 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월세, 생활비, 세금 등으로 등골이 휘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어제보다 더 좋은 생활을 위해,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바로 당신이 연봉을 올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스펙 쌓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취직에 성공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일을 시작하기 위한 스펙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직원에게 해야 하는 업무를 부여하죠. 어느 회사에서는 업무 분장이라고도 하고 R&R이라고도 합니다. 직원에게 이게 너가 할 일이야 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받은 업무 내용이 영업이던 마케팅이던 개발이던 어떤 업무든 간에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료할 수 있게 수행하는 능력이 바로 스킬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스킬이라고 하면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도 일을 수월하게 잘하는데 도대체 평가가 왜 안 좋게 나오는 거야? 회사가 직원에게 바라는 스킬은 단순히 일을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A 대리와 B 사원이 있습니다. 둘에게 똑같은 업무 환경에서 동일한 일정이 종료되도록 동일한 10가지의 업무가 부여되었어요. 두 사람 다 최선을 다해 가진 능력을 모두 동원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데드라인이 지나고 주어진 일정 동안 A 대리는 150시간 일했고 B 사원은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가며 야근했고 200시간을 일했습니다. A 대리는 7개의 업무에 착수, 7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B 사원은 정말 열심히 일한 만큼 10개 일 모두를 착수하였고 5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일을 잘한 사람은? 당연히 A 대리입니다. 그는 B 사원보다 2개의 업무를 많이 끝마쳤고 회사에 더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포인트는 회사는 냉정하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또 개인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계약 건수, 매출, 프로젝트의 결과 등 다양한 업무의 결과인 숫자로 당신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집중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키워나가야 될 스킬은 받은 업무를 시작하고 처리, 그리고 결과인 숫자를 만드는 업무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본인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또 회사 생활도 잘하면 굉장히 좋은 직원이죠. 연봉을 올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가끔 저놈이 나보다 실적도 나쁘고 일도 안 하는데 돈을 많이 받는다? 자, 이제 연차가 쌓이고 나름 업무에 대한 스킬도 있고 인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목표 성과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럼 다음 연봉 협상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잘 챙겨줄 것 같은데?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연봉 협상에 들어가면 망합니다. 어떻게?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직급 또는 연차, 직무 등등을 기반으로 얼마의 연봉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과가 어떻든 간에 회사 내규로 인하여 연봉 동결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줘요. 다음에 올려줄게. 요새 회사가 힘들어 좀 봐줘. 응? 알았지? 회사는 무조건 능력 좋은 당신을 상 가격에 이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와의 본격적인 연봉 협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나의 무기입니다. 화려한 업무 스킬을 바탕으로 쌓아놓은 나의 성과. 하지만
정리된 자료가 없다면 그냥 말뿐이 됩니다. 왜냐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사는 가성비가 중요하니까요. 내 돈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업무를 할 때 각 업무에 대한 결과 리포트를 항상 만드세요. 세부적인 성과와 그에 따라 회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세요. 그 다음은 꼭 메일 등으로 보고자에게 공유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연봉 협상에서 회사와 맞서 싸울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준비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기 앞서 승리의 조건을 정하기 바랍니다. 바로 연봉 상승분. 보통 2.5%, 5%, 10%나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100, 200%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럼 다음날에 책상이 다시 중요한 것은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상한선과 회사가 요청할 것 같은 금액을 고려하여 연봉 상한선을 정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만족.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협상 전 보통 희망 인상분을 얘기하라거나 회사에서 먼저 내년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희망 연봉을 살며시 적어주거나 회사의 연봉이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적다고 어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희망 연봉을 제시했는데 저기서 팀장님이 조용히 부릅니다. 야, 넌 뭘 했다고 이렇게 많이 썼냐? 줄여. 그럼 당신에게 추천할 것은 팀장은 오케이, 근데 갑자기 부장이 옥상으로 부릅니다. 하는 얘기가 요새 회사가 힘들고 어쩌고 그렇다면? 드디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당신은 회사에게 연봉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당신이 성과에 대해 자신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연봉 인상분에 대해서 성과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당신은 당당하게 원하는 바를 얘기할 권리가 있고 적어도 그 자리에서 사측의 인사담당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성과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했던 거죠. 성과로 회사에 기여했다면 회사는 당연히 당신에게 성과만큼 당신의 연봉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신의 연봉 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모두 행복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을 강요받는다면 사표를 낸다는 것은 이직을 한다 와 같은 뜻이죠. 정말로 당신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의 급여 수준과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직은 당신의 커리어와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재의 상황이 나에게 맞지 않고 내가 더 나은 회사 생활과 삶을 원한다면 한 번의 용기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연봉을 올려야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이직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종을 바꿔야 될까요? 뭐 솔직히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며 지금 직장과 일에 만족하는 삶은 굉장히 부러우니까요. 그래도 이것만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일해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취직하고 정년 퇴직하는 60세까지 회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벌 수 있는 연봉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스킬을 키우고 연봉 협상을 하고 또 오른 연봉을 통해 재테크를 하고 내가 만족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상 끝.